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6번부터 갈게요. 556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가 있는데 주어진 놈이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 놈에 대해서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를 통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이 코사인을 우리가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k sin x 마이너스 1 더하기 4k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주어진 요거 다시 주어진 이 사인을 뭐 s라고 치환을 하면 사인을 치환하면은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 s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따라와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어진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 여기 0을 날라가는구나. 네.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위로 올라긴 이러한 그래프가 따라오고요. 그에 따라 여기 대칭축 표시하면 대칭축 S는 K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왜? K를 모르니까. 여기가 정해져 있다면 알 텐데 이것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했었냐? 여기서부터 항상 이렇게 계속 땡겨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음에 아래에서부터 땡겨오면 수상입니다. 이제 범위를 내가 모든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범위. 계속 다 땡겨오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일 때? S가 1일 때. 그러면 얘가 점점 오다 보면 최대가 뭐로 바뀌어요? K일 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범위 점점 또 왼쪽으로 가버리면 최대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일 때로 바뀌니까 주어진 얘가 총 최대값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이라고 하면은 저 1번과 같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가 1일 때가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요거를 S라고 합시다. 자, 2번과 같은 경우는 최대가 K일 때가 되는 거고요. 3번과 같은 경우는 최대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쪼개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1을 대입한 값을 써보면 1을 대입하니까 6K 마이너스 1 따라오고요. K를 대입하니까 2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이 따라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2K 마이너스 1이 따라오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각각에 따른 범위를 여러분들이 왼쪽에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과 같은 최대가 1인 경우는 축을 기점으로 축보다는 1이 왼쪽에 있어야지 최대가 1이다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보다는 K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축이 오른쪽에 있다 써주면 되고요. 2번은 축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축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항상 최대가 K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과 같은 경우는 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 수상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여기까지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답만 내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4라고 했기,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마이너스 4인지 몰라요. 일단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 근데 그에 따른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K를 구하면 K가 마이너스 2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자, 근데 요 K가 요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거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요 2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은 0 이렇게 따라오는데 주어진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가져요. 그래도 탈락인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2K-1이 마이너스 4면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 범위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언제가 최대인지 알파까지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언제가 최대예요?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S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언제가 최대냐? 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사인 X가 언제 마이너스 1인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이제 암산하셔도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때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얘가 2분의 3파이라고 구할 수 있으니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이 알파 값은 2분의 3파입니다. 이렇게 일단 또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 수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수상이 반복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2차 부등식이라든지 2차 함수 딱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별표는 사실 5개짜리예요. 범위를 이동시켜가면서 최대가 변할 때마다 쪼갠다라는 요 풀이는요 수원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 미적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별표는 5개짜리입니다. 맞췄다면 참 탄탄한 거고 아니라면 조금 다시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갈게요. 자, 뒷장 가서 55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58번. 자, 요거는 또 삼각함수 그래프만을 한다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또 이제 수학하 개념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읽어야 되냐면 요거는 삼각함수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합성함수라고 읽어주셔야 돼서 얘는 사실 합성함수를 이해를 했다면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함수에서 조금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 fx가 있어요. 여기 y는 x가 있어요. 자, 다음에 시험에 낼게요. 우리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죠,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이구나. 금방 보네. 금방 보는구나. 오랫동안 안 보는 줄 알았네. 어색해질 새는 없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근의 개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 자, 구해봅니다. 9일 대신 하셨던 분들은 진행 안 됩니다. 그려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자, 볼게요. 일단 이러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떤 합성함수 문제구나 라고 먼저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합성함수의 풀이라고 하면 총 뭐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3 때까지 세 가지 풀이에서 끝납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라. 두 번째,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면 혹시 치환이 가능한지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걸 뭐 치환을 해라. 세 번째, 둘 다 안 되면 그냥 식 대입해서 정리해라. 약간 이런 세 가지의 형태가 있거든요. 자, 근데 주어진 얘는 어떤 형태냐? 가장 많이 나오는 풀이가 치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안에 있는 이 fx를 t라고 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항상 치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 이거는 항상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랑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치환하는 우리는 t의 범위를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막 수업 계속 이렇게 막 내신하고 하는 애들이 시험 때 자기도 모르게 치환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는 이 목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래야지 않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범위가 따라올 텐데 이제 여기서 치환을 하면 얘가 ft는 t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식 자체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t의 값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의 값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t가 의미하는 건 뭐냐?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교점의 x좌표가 t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해석은 왼쪽에 있는 걸 x라고 바라봐서 y는 fx, 오른쪽에 있는 그냥 t를 x라고 바라보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t가 된다. 일단 이런 식의 해석까지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점은 둘을 모아한 거니까 연립한 거니까 연립했을 때가 fx는 x가 따라올 텐데 교점 x좌표는 근이잖아요. 요놈의 근이 t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인 겁니다.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t의 값을 찾아주시고 위를 가지고 그 t를 찾아주시고 t를 찾자. 근데 마무리. 내가 구한 그 t가 사실은 뭐였다? fx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내가 구하려는 그 t가 사실은 fx였다 가주셔가지고요. 여기서 마지막 x를 찾는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써준 이유는 한 번 헤매신 분들은 많이 헤매가지고 써놓고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길 바랍니다. 몸이 이렇게 갈라질까? 뭐 갈라진 거 보면은 안타깝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고생하네 약간 웃긴가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아침마다 살짝씩 갈라지는데 해당 때는 이런 걸 즐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t를 한번 찾아보시면 t는 이 둘의 교점이 t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가 t인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t가 뭔지는 모르니까 요놈을 알파, 요놈을 베타, 요놈을 감마 잡아주시면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t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한 그 t가 뭐였다? 알파, 베타, 감마였다. 그럼 실제 내가 풀어야 될 식은 어떤 식이에요? fx가 알파가 되는 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알파가 되는 걸 푼다는 얘기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알파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요놈을 풀기 위해서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알파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x는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알파라는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리냐? 여기에 x좌표가 알파인데 얘가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 또한 알파가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y는 알파라는 직선은 이렇게 따라오는 게 y는 알파라는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 fx가 알파가 되는 요놈을 만족하는 근이 몇 개가 보여요? 3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fx가 베타가 되는 거는 y는 fx 그래프랑 y는 베타를 그려야 되는데 y는 베타라는 게 여기가 x좌표가 베타면 y좌표가 베타라고요. 그래서 y는 베타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y는 감마도 이렇게 따라온다. 그래서 실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저놈들 9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합성함수 문제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면 우리 반갑다고 그러고 비슷한 문제 배경에서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딱 봤을 때 헷갈린다면 주어진 요놈을 합성함수라고 읽어주시면 치환해서 푼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사실 x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함수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파이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하면은 범위가 따라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놈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sin x가 0부터 파이까지는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고 0부터 파이까지. 그럼 sin x가 0부터 파이까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도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놈에다가 파이 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다시 sine의 범위가 써드릴게요. sine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파이 배를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따라오는 거죠. t라고 합시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떤 문제 풀면 되냐? 코사인 t가 뭐가 되네? 0이 되는 걸 풀면 된다. 치환한 다음에 코사인 t가 0이 되는 걸 푼다. 그 다음에 그 t의 값을 찾고 그 t가 사실은 뭐였다? 이러한 파이 사인 x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치환해서 t를 찾고요. 그 t가 사실은 50되었다 해서 x를 구하는 거예요. 저걸 반복하면 나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얘가 뭐면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코사인 t가 0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사인 t가 0이 되는 게 뭐예요? 2분의 파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코사인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코사인이 0이 되는 거는 여기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t를 구했더니 그 t가 2분의 파이였다. 근데 그 t가 사실은 뭐였다? 그 t가 사실은 파이 사인 x였다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파이가 날아가고 사인 x가 2분의 1인 거니까 정답은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준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요 6분의 5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나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나와. 요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 저번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60번 가겠습니다. 560번. 서로 다른 내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x1, x2, x3, x4라 하자. 이때 자, 이놈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얘네를 직접적으로 구한다면 대입해서 풀면 된다. 하지만 삼각방정식은 못 구하는 근들이 있다. 그때는 근의 합,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거 복습 다 하셨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칭성으로 푸는 거 3가지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셨죠? 믿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일단 요놈을 풀어야 되는데 탄젠트 x라는 걸 t라고 치환하면 그냥 t에 대한 식인 것 뿐이에요. 그럼 양쪽에 t를 곱해서 먼저 정리하면요 t제곱에 요거 t 곱하고 왼쪽으로 넘깁니다. 요거 t 곱하니까 역선 따라와서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탄젠트 x가 1인 것과 탄젠트 x가 루트 3인 건데 보면 내가 이 값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특수각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가 1인 거죠. 특수각 맞잖아요. 탄젠트가 루트 3인 것도 특수각 맞잖아요. 얘는 찾아서 그냥 넣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해서 탄젠트라는 걸 그리겠다. 요렇게까지.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리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자, 탄젠트 x가 1이 되는 걸 구하시면요. 이렇게 y는 1이라는 직선을 긋는다. 그럼 탄젠트가 언제 1이냐? 4분의 파이일 때 1이니까 4분의 파이 잡아주면 대칭성에 의해 요만큼이 4분의 파이면 여기서 따라오는 요만큼도 4분의 파이가 된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요거 x를 구하니까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5파이가 나온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걸 구하겠다. 그럼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을 잡고 특수가 언제 루트 3이 되냐? 요만큼이 네 맞습니다. 3분의 파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3분의 파이.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를 그려주시면 x가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 하나하나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62번 할게요. 자, 이 문제에다가 별표 3개 쳐주셔야겠네요. 이게. 자, 사실 뭐 번거로울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여태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일단 절대값이 보이네요. 그럼 쫄지 말고 절대값이 보인다면은 절대값을 벗길 생각, 즉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와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주어진 얘는 양수라면은 그냥 튀어나올 것이고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올 것이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코사인이 만약 양수라면 그냥 튀어나온다면은 요놈이 0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0이 2분의 1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서 모순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실제 풀어야 될 건 어떤 걸 풀면 되는 거냐? 저 2번 케이스, 즉 코사인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아주겠다. 즉 코사인 x가 양쪽을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걸 찾아주겠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특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근데 합을 물어봤다. 대칭성 알파라고 잡고 하든 평균 곱하기 개수를 하든 대칭성으로 하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따라옵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요. 한번 뚫어주시고요. 근데 일단 코사인 x가 음수인 범위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걸 찾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을 긋겠다. 그래서 나는 요놈과 요놈의 합을 구하고 싶다. 됐나요? 이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뭐 평균 곱하기 개수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평균을 구하니까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그럼 파이라는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해서 파이 곱하기 1을 하니까 답은 2파이라는 이러한 문제인데 쫄지 말고 그냥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실까요? 그 다음에 564번에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564번. 564번은 그래프만 열심히 그려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쫄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66번 갈게요. 566번. 부터 파이까지가 있고요. 선생님 잠깐 잠든 것 같은데 방금 문제 쓰면서 살짝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살짝 당황스러웠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알파의 최소를 구하라. 알파의 최소를 구하라. 알파는 0부터 3분의 4.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여기서 혹시나 못 풀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삼각함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 때 혹시 함수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함수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인이 나와 있고 코사인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의 함수 통일시킨다. 즉 코사인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두 번째로는 왜 통일을 시키냐? 통일을 시키면 치환이 돼서 2차 방정식이든 고차 방정식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각이 달라요. 그러면 얘를 사인으로 바꾼다는 치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함수 통일 말고도 각도도 통일할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각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이 뭐 접근을 해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한 문자로 정리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치환한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 뒤에서 아마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틀려보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알파 더하기 벤타가 2분의 파이 이 둘은 역학관계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야 각이 일단 같은 문자로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선생님은 한 문자로 바꿔서는 봤으면 좋겠다.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습관적으로. 그러면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을 하겠다. 요거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두 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요놈을 정리까지 해보면 주어진 개가 각 변환 공식을 쓴다면 이 앞에 있는 게 날아가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2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 바뀌죠? 그래서 끊겠죠? 코사인으로 바뀐다. 여기가 뺄마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3알파 따라온다. 그리고 몇 사분면? 3, 4분면 여기는 얘는 무조건 예각 취급을 하는 것이다. 따라옵니까? 그럼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각변환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실제 내가 풀어야 될 거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린 2배의 코사인 3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코사인 3알파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이러한 삼각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 삼각 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리자. 코사인 3알파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한 주기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 한 주기가 뭐냐? 여기가 한 바퀴 돌 때 2파이가 될 때니까 알파 3분의 2파이 한 주기 찍어주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이 알파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달래요. 그럼 3분의 파이는 요놈의 딱 절반이니까 여기에 3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요.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0부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미안해요.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 끝났고 오른쪽 그래프 y는 2분의 1이라는 거를 그려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아래에 있는,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만나도 되고요, 아래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맞춰주시는 알파의 범위를 찾겠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기. 그럼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3분의 8.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은 3알파 요 놈이 올 때 3분의 8.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얘는 9분의 8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는 9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그렸다,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다. 그에 따라 요놈의 형태를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주어진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 3알파가 2분의 1이 된다. 이걸로 알파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답은 알파의 최소값 뭐라 했나? 네. 그래서 답이 9분의 파이 이름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568번) 각변환 공식 써주시면 되고요. 570번 하겠습니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근해 분리 생각 되셔야죠.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저것도 이게 삼각함수를 못해서 못 푸는 거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상 개념 때문에 못 푸는 거면 다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세타의 조건을 구하라고,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는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놈의 두근이 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1이 여기에 찍혀야 된다. 근해 분리 문제, 근해 분리. 그럼 1이 여기 사이에 찍힌다는 건 1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어디가 된다? 작아야 된다는 게 근해 분리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한 1-4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 함수값 자체가, 이 함수값 자체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거를 풀어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하나 전달할 거 전달하고요. 뒤에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할 거예요. 알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를 푸는데 조금 빨라진다 정도, 검산이 가능하다 정도, 이 정도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가 특수각에 대해서 30도, 60도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특수각들에 대해서 0도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360도까지 그 각각의 특수각을 다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다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그걸 구했을 때 선생님이 구해봤어요. 구해보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봅니다. 사인이라는 놈에 대해서 분모가 4인 이러한 형태가 있을 텐데 분모가 4인 기하분수의 형태만을 모아봤습니다. 한 주기 둘 때 동안 분모가 4인 기하분수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거든요. 4분의 2파이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알아야 정신 한번 차리고 이거 좀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을 갖냐면요. 사인 4분의 파이는 일단 무슨 값을 가져요? 2분의 루트라는 값을 갖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요놈의 값은 2분의 루트라는 값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분모가 4인 기하분수 형태는 전부 다 2분의 루트라는 값을 가져요. 왜요? 라고 하면 구해보면 그래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수음수를 판단하냐. 사인은 언제 양수?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양수, 3사분면, 4사분면 음수. 얘가 플러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란 얘기예요. 자 요게 다 통용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모가 3인 기하분수의 형태 2파이까지 쓰면은 이렇게 있겠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사인 3분의 파이가 뭔데? 2분의 루트 3. 요거 다 구해보면 얘네가 신기하게도 뿔과 2분의 루트 3 중에 하나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럼 사인은 1사분면 2사분면에서 양수기 때문에 이 둘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고요. 이 둘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코사인도 그렇고 탄젠트도 그런가요? 네, 다 그렇습니다. 코사인도 6분의 파이 이걸 한번 써볼게요. 6분의 5파이 분모가 6인 기하분수 형태를 다 하나하나 구해봤더니 특수하게 아니면 안 돼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7분의 파이랑 7분의 2파이랑 7분의 3파이도 그럼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놈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어떤 값을 갖냐.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데 얘가 얼마? 하나는 양수가 음수라는 값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 중에 코사인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양수니까 얘네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고 주어진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해보면 그렇다고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왼쪽 그래프를 그리자. 보면 손해예요.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서 근본적인 풀이는 항상 1사분면에 있는 걸 찾자. 접어 올려서. 그래서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6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이 6분의 파이라면 요만큼도 6분의 파이였을 것이고 요만큼도 6분의 파이였을 것이고 요만큼도 6분의 파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면 지금 요놈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거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 계산하니까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나온다. 요거를 3시간에 걸쳐서 연습했다고요.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걸 떠올려요.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몇 파이? 30도 6분의 파이.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후보군은 분모가 6인 기하분수 형태의 후보군 중에 이러한 4개의 후보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음수여야 되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프 할 줄 모르는데 개꿀 방법이네. 그래프 따위 필요 없네? 진짜 나라고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는 서브로 알고 계시는 거지 그래프가 항상 기본이 돼야 된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요놈을 구해달래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러면 탄젠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린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 찾아서 아래에 있는 범위는 요만큼 요만큼이 정답이다.
따라옵니까? 근데 얘는 예각이 아니니까 원래는 접어 올려서 여기 찾은 다음에 대칭성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자?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걸 후보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탄젠트가 언제 루트 3이에요? 3분의 파이. 그러면 이러한 후보근 중에 2파이까지 한 바퀴 돌 후보근 중에 탄젠트는 언제 루트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루트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일 것이고 여기가 3분의 5파일 것이다. 그래프가 적힐 필요도 없고 저걸 구할 필요도 없이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로만 풀다가 망해요. 그래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3번에 걸쳐서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를 나눠서 선생님 웬만하면은 필수 유형이랑 실전 유형을 한 번에 내는데 지금? 그 사인 같은 거는 뿔뿔만하고 순서가 되잖아요. 네. 탄젠트는 그럼 뿔맛뿔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왜냐면 각각이 하나의 사분면의 형태로 띄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 유형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요, 이제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왜? 활용을 안 해버릇하면은 어차피 시험 때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실전 유형 푸실 때 활용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틀리면 틀린 대로 한 다음에 치세요. 괜찮으니까. 아니면 시험 때 안 했으니까.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고요. 자,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0부터 4파이까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이 언제 2분의 3이 되는지를 후보군을 찾아보자. 그러면 그 후보군은 사인은 3분의 파일 때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2분의 3인 경우가 이렇게 따라와서 사인이 양수인 거 얘랑 얘 정답이라고요. 근데 얘는 한 주기 간 게 아니라 한 주기 더 갔죠. 그럼 한 주기 더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도는 거 2파이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 여기다 2파이를 더한 3분의 7파이, 4분 여기다 2파이를 더한 3분의 8파이 이렇게 4개를 빠르게 쓰고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좀 더 갑니다. 사인 x 더하기 뭐 6분의 8가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원래 평행으로 시켜가지고 막 귀찮게 그려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쵸? 근데 얘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라고 해서요. 얘가 뭐 하는 거? 2분의 루트가 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할게요. 그럼 원래 평행으로 시키고 그래프 빡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자? 요 안에 있는 애가 2분의 루트가 되는 걸 한 방에 쓸 수 있다. 한 사이클 동안. 따라오세요.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4분의 파이, 또 4분의 3파이, 또 4분의 5파이, 또 4분의 7파이 따라올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양수가 되는 건 뭐랑 뭐? 얘랑 얘 일단 정답. 근데 범위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사이클, 다음 사이클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이전 사이클은 여기다가 2파이를 뭐하면 되고 빼면 되고 여기 다음 사이클은 여기다 2파이를 뭐하면 되고 더하면 되니까 그거 구한 다음에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정답인 거고요. 그거 구한 다음에 이 범위 안 들어가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쉬었다가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좀 이해되셨을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요거를 보니까 얘가 수학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EX라는 애가 한 바퀴를 돌 동안 얘가 어떠한 형태여야지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인은 언제 2분의 루트 3?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은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라는 애가 있을 거다. 근데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제끼고 얘가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더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EX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EX의 범위는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두 바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말고 한 바퀴 더 써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 3분의 7파이랑 여기다 2파이를 더한 3분의 8파이까지는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얘가 2파이를 또 더해서 3분의 14파이를 써보면 이거를 2로 나누면 x가 6분의 13파이여가지고 이 범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답은 요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갈게요.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형태를 먼저 떠올리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은 60도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양수가 음수가 되는 놈은 2, 4분면하고 3, 4분면 이 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주어진 얘가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 상황일 거잖아요. 사실 좀 더 초과를 하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이클 원래는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여기가 2파이를 넘어가는 상황이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는 한 사이클을 더 써주셔서 여기다 2파이를 더한 3분의 8파이랑 2파이를 더한 3분의 10파이 써주신 다음에 실제 얘를 넘겼을 때 답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가 체크해야 된다. 근데 이거 넘기면은 2파이보다 크죠? 이거 넘겨도 2파이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담을 수 없는 거.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그냥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이것도 있는 걸 찾아주면 정답입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1이 되는 걸 찾아주면은 45도일 때, 즉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을 것이다. 근데 탄젠트가 양수인 거는 1, 4분면과 3, 4분면이 양수인 이런 상황일 것이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원래라면 한 줄을 더 써서 여기다 2파이를 더한 4분의 9파이,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 4분의 14파이 써서 6분의 파이 넘긴 게 답이 될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실제.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6분의 파이 넘기면은 2파이보다 크니까 안 되네요. 넘겨도 크니까 안 되네요. x가 2파이를 초과하니까.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요거랑 요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활용을 한다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 부등식 풀 때도 점 찍을 때 확실히 활용이 되니까 그거 잘 활용해, 조금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요거 딱 하나만 더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는 거를 0부터 2파이까지 구해달라는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방정식밖에 없어요. 부등식 풀 때는 그래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시작점이 원래라면 0,1인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시작점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1 이렇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한 주기를 가면은 2파이를 건너가게 되니까 2파이를 건너가면 얘가 4분의 7파이, 1 따라온다. 괜찮습니까? 근데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0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으면 2파이라는 거는 저거랑 똑같은 높이 한 바퀴 가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구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1사분면에 있는 거, 2사분면에 있는 거,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거 저렇게 똑같이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지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찾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2분의 루트 3이냐?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 코사인이 음수인 거는 얘랑 얘가 음수다. 근데 여기다가 x좌표를 찍을 때는 여기 x를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6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고 6분의 7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요거를 알파. 자, 계산하면은 12분의 10에서 3 빼니까 12분의 7파이. 계산하면은 12분의 14에서 3 빼니까 12분의 11파이.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7파이가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x를 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가 12분의 11파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을 체크한다면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만큼의 범위가 정답이 된다라는 건데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68, 169. (578번에) 별표 3개 쳐주시고요. 578번. 그리시면 됩니다. 전대각 그래프. 저거 올린다든지 처리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주기를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거 그 앞에 기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그려가지고 잘 체크하면 되고요. 이제 자, 581번, 582번 두 개 해보세요. 581번, 582번. 원이야.
자, 보겠습니다. 왼쪽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얘랑 y는 9를 그려서 교점이 3개고요. 주어진 얘랑 y는 2를 그려서 교점이 7개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열심히 일단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y는 b를 잡고요. 시작점이 0,b인데 여기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a씩 요동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만큼을 그렸을 때 한 주기를 보니까 지금 한 주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를 그리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요. 나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얘를 계속 이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3분의 4파이.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2파이까지는 왜 그려야 돼? 파이. 이렇게 하면 되나? 3분의 6파이 3분의 8파이 아 중간에 끊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요 하나가 3분의 파이네. 맞죠? 요 하나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가 아니니까 여기가 딱 2파이가 맞나요 여러분들? 3분의 6파이 3분의 6파이 오, 안 자고 있는데. 오, 정신 차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3분의 6파이 3분의 6이 2파이랑 2파이 같이 먹는 뭐야? 오, 좋은데. 자, 여기가 2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9라는 거는 일단 어디가 있는데 세 개짜리를 체크해야겠네요. 그럼 세 개짜리 어디 보여요? 맨 위에 보이죠. 좀 거슬리긴 한데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 개 만납니다. 맞나요? 자, 7개는 이게 가운데 명부터 있고 다 가운데 얘가 7개야.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파이가 안 되면 어떻게 아 2파이 된다고 써있어 아, 이파이 된대요? 몇 개를 틀린 거야? 인생 한 문제 푸는데 된대요. 자, 여기 이렇게 색칠이 되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y는 3짜리가 있어야 된다. y는 2짜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결론 여기가 y 좌표가 b였어요. 그래서 b가 2라는 얘기고요. 얘는 b를 기점으로 a만큼 요동친 상황이었으니까 얘가 a 더하기 b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b는 2, a는 7 이렇게 나오는 게 581번이었습니다. 자, 582번도 해보세요. 얘들아, 그래프 나오고 뭐 넓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좌표 설정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좌표 설정. 좌표 설정해서 10만 세우면 아마 답이 나올 텐데 직접 해봅니다. 해보신 분은 586번도 할 거예요. 586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가 A, B 두 개밖에 없는데 식 두 개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거 그냥 식 표현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고자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문제인 것 같고요. 1번하고 2번 이제 식 표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일단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뭔데? 주기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주기를 처리합니다. 자, 그럼 주기가 b분의 2네요. 그래서 여기가 b분의 2 처리해주면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지워지니까 b는 a는 5b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5a의 기울기를 표현하려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 맨날 어떻게 표현해요? 한 주기에 이 4분의 1 더미가 하나 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한 주기가 b분의 2인데 그거에 4분의 1 이렇게 수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b분의 2에 대해서 4분의 1. 얘는 이 덩이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다. 그래서 한 주기에 4분의 1 더미가 5개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A의 좌표부터 씁시다. 자, A의 좌표는 X좌표가 2b분의 1,a. B의 좌표는 2b분의 5,a. 따라와서요. 5a하고 5b의 기울기를 그대로 갖다 쓰면 2b분의 1분의 1분의 a 곱하기 2b분의 1분의 1분의 2b분의 5분의 1분의 a 요놈이 4분의 5다. 연립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할만하셔야 돼요. 이 좌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그래프 처음 배우는 날 막 그래프 막 열심히 하면 되고 시작점 찍고 이 덩이들 찍어주고 그것만 연습했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정도는 잘 하셔야 된다. 자, 넘어가서 586번도 해볼게요. 586번. 86. 자, 58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요거를 구해달라는 문제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는 모르지만 합은 처리할 수 있겠다. 대칭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냐? 지금 이 f의 주기는 요만큼이 주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주기를 계속 더해도 빼도 이 값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얘를 감마로 볼 게 아니라 감마는 뭐예요? 한 주기에다가 뭐가 더해질 거예요?
알파가 더해지는 거죠. 이거 그냥 한 주기 더하기 알파니까 이거 그냥 알파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주기니까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문제는 F 2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죠. 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은 게 뭐냐?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어때요? 똑같다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값이 사실은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2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 보라색이 길이에다가 얼마만큼 더 간 걸 물어본 거예요? 알파만큼 더 간 걸 물어본 겁니다. 딱 요만큼을 더 간 거, 즉 직선을 활용해달라고 했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저 보라색, 거기에 알파만큼 갔다. 알파가 요만큼, 얘가 1,3분의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만큼 더 갔어요. 그럼 완벽한 대칭성이니까 답은 뭐예요? 이 정답이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 대칭성을 항상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풀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한 세 가지가 다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도 다 풀려요. 근데 그 풀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안 복잡할 수도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풀이 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주어진 헷갈리면 항상 첫 번째 가장 모든 게 풀리는 풀이는 다 예각으로 다 알파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좀 볼게요. 여기는 요만큼을 생각을 해보면 한 주기가 지금 k분의 2파이니까 얘가 k분의 파이예요. 얘가 k분의 2파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베타라는 각을 표현할 때는 베타라는 k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알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감마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감마라는 건 k분의 2파이다가 알파를 더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여기 막 K 이렇게 나오게끔 복잡하게 준 거예요. 시끄러운 건 딱 봐도 약간 지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그대로 다 알파로 바꿔보면 F K분의 3파이 더하기 이 알파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알파만 이렇게 넣는다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K분의 3파이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만큼을 몇 개 갔다? 하나, 둘, 세 개 갔다. K분의 3파이 갔다. 그 다음 알파를 더하자. 알파 더하면 3분의 이됩니까? 또는 대입하고 싶다. 요거의 함수값을 찾고자 함수값은 대입하니까 대입하고 싶다. 그럼 대입을 하면은 사인 K에 K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는 사인 3파이 더하기 K알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빼버려도 되고 파이 더하기 K알파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파이를 처리하기 또 각변환 공식합니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사인 K알파가 정답인데 얘가 뭐인지 또 한번 고민을 해준다는 거죠. 얘는 뭐냐? 자, 얘는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요? 알파를 대입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인 K알파는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뭔데? 3.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문자라고 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해됩니까? 그 선생님은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당연히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면 끝나네 이렇게 해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막 시험 보고 오는 걸 보면은 막 문자 나와가지고 막 문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함수값 대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풀어야 되긴 하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얘기를 늘렸습니다. 어쨌든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저렇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봤을 때 이게 훨씬 중요해요. 얼마만큼 갖고 값을 모으니까 대칭성을 활용하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588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실수주의 써주세요. 실수주의 588번에 하나 실수주의. 그리고 요 말까지 각변환 공식할 때는 세타를 예각 취급한다. 이 말까지 하나 써주세요.
봐봐요. 저기 탄젠트 3x가 아니라 탄젠트 3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탄젠트 3x가 아니라 탄젠트 3파이인 것 같습니다. 그쵸? 3x가 아니니까 어쨌든 바꿔주시면 됩니다. 3파이고 진짜 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헷갈리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591번에 이제 별표 3개의 수들이요. 별표 3개. 591번에 별표 3개. 세 가지 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지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풀이가 다 왔다 갔다가 되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만 그냥 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삼각함수 딱 배우면 삼각함수의 정의 배웁니다.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의가 되냐? 좌표와 동경의 길이에 의해 정의가 된다. 동경을 그려서. 맞나요? 그래서 요놈의 동경을 그린 다음에 길이랑 좌표를 찾는다가 첫 번째 방법.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요거를 그리기보다는 음수보다는 우리 양수가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코사인의 주기는 몇 파이입니까? 2파이니까 얘를 코사인 3분의 4파이, 2파이 거지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코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y축겠지? 우함수.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더 좋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얘는 주기이기 때문에 2파이를 더해도 된다.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복습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얘는 각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럼 얘는 2파이를 빼면 좋겠다. 따라오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왜? 어차피 주기 2파이는 더해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2파이를 빼면은 코사인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각이 좀 크다, 그쵸? 2파이를 마저 빼자. 그럼 2파이를 마저 빼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은 어차피 우함수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이렇게까지 바꾸면 참 좋겠어요, 선생님. 실수가 좀 더 주니까.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를 빼버림으로써 얘는 탄젠트 4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각각의 동경을 그리고 문제를 푼다. 첫 번째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 풀이는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각도 자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각 자체도 커서 이 각을 또 예각으로 바꿉니다. 큰 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공식, 무슨 공식? 각 변환 공식.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각 변환 공식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7파이라는 놈을 구할 때 동경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풀 수 있냐? 사인에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쪼개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사실 동경을 그릴 필요 없이 삼각 B로 다 풀린다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마지막. 나중에 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오늘 배운 거 기하분수 활용. 자, 기하분수 활용해 주시면 사인 6분의 7파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분모가 6이잖아요.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이게 뻘마 2분의 1 중에 하나예요.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니까 답은 기하분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할까요?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모가 4인 기하분수니까 분모가 4인 탄젠트 4분의 파이를 떠올리니까 탄젠트 45도 1입니다. 이게 뻘마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몇 사분면? 2, 4 부으면 그럼 탄젠트 이상하면 변수니까 1이죠. 오케이. 하나하나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개념이 우선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살짝만 얹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 풀 때 짜증나요. 자, 그래서 이거 풀이 세 가지 좀 체크하고 가고요. 자, 593번에도 마찬가지로 별표 쳐주시고 개념 써주세요. 593번에 쳐주시고 개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 12x 더하기 5y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어떠한 개념이냐면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요. 그놈의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무한한 세트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세타의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이라고 배워서 여기에 원을 그려버리면 심지어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는 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기억납니까?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원점을 지나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지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서 얻어갈 개념은 이거예요. 직선이 x축의 양형방을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그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바로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음수예요. 음수가 아니라 이렇게 둔각이에요, 여러분들. 둔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달라지지 않아요. 왜? 여기는 이 점의 적도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보고 그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0,0과 이놈을 지나는 거니까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탄젠트 세타라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주어진 얘는 선생님 원점 지나는 거 아니잖아요. 원점을 평이동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기울기 보는 거니까. 이 내용이 이게 맞을까요? 네, 원점 지나게끔. 자, 그러면 어떤 얘기 할 수 있냐?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는 요 말을 이상하게 돌려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하기 세타라고 잡으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라는 저게 하나의 개념이 된다.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하나만 더 집중해 줄 수 있을까? 자, 598번입니다. 598번에 별표 3개 써주시고요. 598번에 별표 3개 개념 써주세요. 개념. 좀 헷갈리는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개념 써주시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삼촌들 암선 비디오를 사용할 때 아까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 그 할머니 댁이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서 약간 뭐라 해야 돼? 옛날로 치면은 양반집이었거든요. 양반집. 그래서 막 집이 엄청 막 크고 설 때면 막 형제들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진짜 옛날 집인데 막 부엌이라고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가면 막 가마솥 막 큰 거 한 두세 개 있고 그리고 밥 먹는데도 요거 한 8개? 8개 정도 연결해 놓은 책상 같은 게 있거든요. 밥상? 그 밥상도 한 10개를 깔아요. 10개를 깔아가지고 식사 막 미역국 막 갈비찜 막 먹고 그리고 막 전하는데도 막 남자들 막 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쫙 서가지고 전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랬었어요. 옛날에 학생 때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니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잘 가진 않는데 그 얘기를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린 나이 학생년들은 저보다 어린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애기들. 근데 제가 이름이 구경무잖아요. 친구 중에 혹시 구씨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은 돌림자 잘 안 쓰는데 선생님은 아직 돌림자 생겼어가지고 선생님 구하고 모자 이게 돌림자예요. 그래서 구땡고 하면 이제 저랑 같은 학년인 거고요. 선생님 위쪽이 선생님보다 위니까 아버님 쪽이 구본 뭐예요? 이거 이렇게 돌림자입니다. 구본 다 같은 학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랑. 그리고 그 위가 구자 뭐예요? 초등 구자철 저희 할아버지 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 구하고 모자 돌림인데 선생님 형이 있거든요. 선생님 형님 이름이 필모입니다. 필모.
부필모.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탈갈댁을 갔는데 아니 이름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단 막 쌍둥이가 있거든요. 쌍둥이 남자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걔네가 완전 깐난 애기였어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더니 이름이 1모 2모예요. 근데 1모 2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가도 맨날 1모 2모 있고 100모 1000모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모 2모 100모 1000모 있고 만모는 없어요. 다행히도 만모는 없고 그리고 막 완모 있고 운모 있고 흑모 있고 별의별 뭐 다 있습니다. 남자들만 진짜 쓰거든요. 와 그래서 보면서 내 이름이 제일 좀 무난한데? 약간 이렇게 혼자 그 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1모 2모 1모 2모 100모 1000모 그 얘기도 만만치 않은데 쌍둥이인데 그랬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얼마 전에 선생님 이름 중에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선생님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이름이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선생님 친구들 중에 이름 제일 특이한 친구 이름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맨날 학생들 고봉아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이름 멋있죠? 이제 맨날 선생님들 들어오면 오 이름이 최고봉이 있어 이러면서 뭐 최고봉 맨날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그 사람이 그 친구는 외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막 괜찮았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름 그렇게 지어버리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 이름이 부시잖아요. 근데 출석 번호가 앞번호란 말이죠. 맨날 뭐만 하면 걸려요. 앞번호를 해서 그래가지고 부시 이거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봉이보단 낫죠. 어쨌든 자 얘들아 이 문제하고 일단 쉬었다 할 텐데 자 일단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 개념부터 좀 잠깐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쭉 가서 10개의 좌표가 있으니까 사인 10세타까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1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0입니다. 이게 항상 10등분을 하든 11등분, 12등분, 13등분 몇 등분을 해도요 그것들 다 더하면 항상 0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코사인도요 10등분을 하든 몇 등분을 하든 상관없이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일단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게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예를 10등분하고 있는 건데 그에 따라 하나의 각이 세타니까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P2의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P3 이 놈의 좌표를 설정을 하면은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몇 세타? 2세타. 그러니까 얘는 R 코사인 2세타. 그냥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얘는 몇 세타? 3세타. 그럼 얘는 그냥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이렇게 흘러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4세타, 여기 5세타, 뭐 여기 6세타 이렇게 흘러오겠죠. 여기까지 갔어볼까요?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 그럼 얘 7세타, 얘 8세타, 얘 9세타, 얘 몇 세타? 10세타. 얘가 사실 1,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이렇게 다 읽어버리면 얘는 10세타인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렇게 읽기보다는 일단 코사인 10세타, 사인 10세타라고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인 값을 다 땄다는 얘기는 얘는 P1부터 시작해서 P10까지 요놈의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좌표. 요거 괜찮나요? 그럼 요거 Y좌표 다 더하면 일단 0이 나오는데 대칭성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 보세요. 자, P2랑 P7 보면 원점 대칭이죠.
그럼 원점 대칭이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더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대칭이잖아요. P3랑 P8이랑 와주프 더하면 0 나올 거라고요. 여기도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와서 어쨌든 얘가 0이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코사인도 똑같아요. 왜? 어차피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도 0이 된다라는 개념 문제입니다. 이해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사인 세타를 나열을 했다. 근데 트리크를 딱 치고 있는 겁니다. 다 더해야 돼요. 다. 10등분이면 10개, 20등분이면 20개. 근데 몇 개만 더 있어? 9개만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 더하면 10개인데 9개만 더 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잘라주는 거니까 사인 세타부터 9세타는 얘를 넘겨버린 마이너스 사인 10세타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9세타까지 합은 얘를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이 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는 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코사인 10세타가 1이고 사인 10세타가 0이라고요. 코사인 10세타가 1이고 사인 10세타가 0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도형 나오면 일단 뭐 풀서 먹는데 쫄지만 다 더하면 0이다 라는 하나의 개념만 딱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쉬었다가 이어서 삼각함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렇게 5문제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5문제. 5문제만 딱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유형이에요. 유형이라고 써주시고. 누가 봐도 이게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을 통일시킬 생각을 해준다는 건데 이 각통이라는 방법 중에 그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다. 시험 때도 그냥 각통일 할 생각이 안 들면 사실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러면 사실 풀이를 얘기하면 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주어진 요놈을 한번 t라고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얼마만큼 더해야 돼요? 4분의 2파이, 2분의 8을 더하면 되겠죠. 얘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보니까 2분의 파이를 각각한 공식으로 바꾸면 약간 t라는 각만 튀어나와서 각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파이 dt. 그러면 이때 주어진 요놈을 각변한 공식을 때려버리면 2분의 파이가 하나니까 사인으로 바뀐다. 근데 2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2사분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각변한 공식을 때리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사인으로 바뀐 이런 함수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각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봤더니 또 함수가 다르잖아요. 또 다시 함수 통일.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1 사인 제곱이 되고요. 정리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먼저 쓰고 사인 t 쓰고 더하기 k 더하기 1이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각이 통일되어 있는 삼각함수 형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에 뭘 물어봤어요?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차 함수로 보인다? 2차 함수라고 보인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려주면 대칭축 S가 2분의 1이 따라오고요. S, 요놈을 S라고 치환하면은 S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그리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는 언제냐? 최대는 S가 2분의 1일 때 가장 높이 있고요. 최소는 S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최대를 구하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한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5 더하기 K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K 근데 문제에서 최대가 3이래요. 이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K는 넘어가니까 답이 4분의 7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치환만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왔던 대로 하면은 풀려요. 대부분. 그래서 치환만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들려면 각통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617번 도둑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다가 두 가지 풀이라고 써주시고요. 이게 둘 다 풀이 하나만 하고 물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풀이가 모두 중요할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 풀이 다 얘기하고 갈 겁니다. 이건 딱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저 두 가지 중에 뭐 하나 중 어떻게 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 저런 풀도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요거 보니까 삼각 뭐 부등식의 느낌이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진행해 주시고 2차 부등식 풀어주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풀어요. 사인 세타라는 거를 그리겠다.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세타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기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색칠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거 정답 처리하면 되고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답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배운 게 뭐냐? 이러한 특수한 값 2분의 1이라는 값에 대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사인이 언제 2분의 1? 6분의 파이. 그래서 하나가 6분의 파이, 분모가 6인 기하분수 6분의 5파이, 분모가 6인 기하분수 6분의 7파이, 분모가 6인 기하분수 6분의 11파이. 이거를 한 방에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요걸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찾았더니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세타가 6분의 7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세타의 범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는 P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일단 P의 자취를 찾자는 얘기죠. P의 자취. P가 어디에 있겠냐? P 자취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P의 자취를 어떻게 봤냐? 세타의 범위, 요걸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세타가 뭐였냐면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요. 이 동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이 자취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6분의 5파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6분의 5파이까지. 이 동경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6분의 5파이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P가 실제 세타가 여기서부터 각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P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R 세타. R 세타. 그럼 반지름이 지금 2고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각을 자, 볼게요. 자, 619번 보면 일단 가족권을 해석하면 얘는 파이씩 반복되는구나. 파이라는 구간씩 반복된다. 자, 그래놓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를 줬어요.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fx를 줬어요. 그럼 결과로 0부터 어디까지 준 거예요? 파이까지 준 거니까 이만큼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그거 반복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것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주기가 2분의 파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한 주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한 주기니까 딱 여기까지 그려주면은 요 그래프는 끝났어요. 나는 끝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얘를 그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사인 4x는 얘를 어떻게 하고요? x축 대칭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걔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려달라는 얘기네.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걸 이런 식으로 이어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당연히 여기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제 fx가 파이씩 반복되니까 주어진 이만큼의 형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왼쪽도 뭐 굳이 그려보자면 위, 아래, 아래, 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상황 속에서 얘를 그리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네.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3.14분의 1x라는 직선이라고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 사인 그래프랑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파악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인 점을 찍자. 기억나십니까? 사인 그래프는 또 이런 말 하면 잠깨죠? 자, 오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의 선생님 딴소리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번 트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얘들아 문제 바로 보고 이제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리고 ABC가 정삼각형이다. 자, 그러면 좌표 설정이라고 씁시다. 좌표 설정. 자, 그래프를 배우면 일단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 못 풀더라도 좌표 설정은 꼭 해봐라. 이거 딱 2개만 강조했거든요. 삼각함수 처음에 배울 때 개념 막 탄탄하게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만 막 계속했죠. 그래프 그리는 거 심지어 저번에 시험까지 그래프 그려라 이렇게 시험까지 냈잖아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어떤 걸 배우든 수트에서 똑같습니다. 그래프 배우고 그에 따라 좌표 설정하는 거 배우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정삼각형은 한 변만 구하면 우리가 넓이는 뭐 넓이 공식 쓰면은 일단 끝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좌표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일단 탄젠트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주기 보니까 주기가 몇이에요? A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탄젠트 그래프 안 그렸는데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이기 때문에 A다라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 문제